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 반갑습니다. 저는 차트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차트 패턴, 차트 특성에 대한 강의를 좀 진행해 볼 텐데,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과거 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잘 봤다,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행복합니다. 이런 게 강사의 행복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간혹가다 뭐 쓸데없는 얘기들을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 계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수익 났는데 왜 유튜브 하냐,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돈으로는 100% 채워지지 않는 감정이라는 게 사람은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책임지고 싶은 한 가지씩은 다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 제자분들이고, 우리 제자분들이 저한테 배웠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돈을 못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강의 서비스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패스한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려드린 기법으로 제가 수익을 내고 있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다듬으면 충분히 우리 제자분들도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찍고 계좌를 보여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게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 유튜브가 좀 많이 유명해졌나 봅니다. 저를 까대는 사람들도 있고요,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거기에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제 강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집중하고 그냥 쭉 제 길을 가겠습니다. 괜히 쓰잘데기 없는 곳에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좀 할 텐데, 제 강의는 이론과 실전 예시를 나눠서 설명드립니다. 이론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실전 예시는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은 관점이 생기실 것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고! 자, 오늘은 올라가는 차트에 대한 공통적인 속성,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것인데, 이런 속성들, 이런 특성들만 몇 개만 좀 알더라도 계좌 수익이 진짜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떨어질 수 있는 차트의 종목들을 안 잡으면 되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의 종목들을 잡으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개념을 쉽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상들을 제가 좀 올려드릴 텐데, 제 영상을 보시면 차트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니 끝까지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 공부를 꼭 해야 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아예 차트를 안 볼 수 없죠. 그리고 재료와 기업에만 집중을 한다면 절대 좋은 타이밍에서 매수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기업과 재료의 좋은 얘기들만 많이 나옵니다. 다들 좋다 좋다 얘기하죠. 근데 차트는 고점을 찍고 있을 때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엔비디아 보세요. 사람들이 좋다 좋다 얘기하죠. 계속 올라가긴 하지만 그 종목도 언젠가는 고점을 형성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차트를 조금 더 체크를 하는 것인데, 차트는 매수와 매도에 대한 전체적인 합을 나타내기 때문에 많이 팔았는지 많이 샀는지, 앞으로 올라갈 것인지 앞으로 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미리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만약 조금 더 빠른 수익을 내고 싶다면, 그리고 좋은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면 차트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차트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쯤 알면 됐고, 오늘은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전체적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해 드린 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차트 중에서 이동평균선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동평균선 하면 지지를 기대를 좀 많이 할 텐데, 저는 이동평균선의 이탈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이 좀 어렵거나 이 영상에 있는 내용들이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야 저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동평균선의 지지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탈에 대해서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처음으로 이탈한 종목들이 오히려 급등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크게 급등한 종목들 한번 다 보세요. 아마 그런 종목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눌림목 매매를 좀 많이 하는데, 이동평균선이 이탈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초보나 중수분들이 느끼기에는 이동평균선 지지를 원하지만 오히려 이탈하는 패턴이 다시 반등하고 다시 급등하기 굉장히 좋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급등한 종목들의 차트 패턴을 보면서
보면서 분명히 공통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을 모으고 또 모아서 정형화를 시키고 공식화를 시키면 나만의 차트 기법이 됩니다. 그 차트 기법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공통적인 부분들 모으고 정형화시키고 공식화시키고 그것을 또 이제 다른 종목에 접목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 계속 하다 보면 차트 기법이 생깁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자신의 원칙과 기법을 만들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고 좋은 힌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실전 예시를 보면서 조금 더 알아봅시다. 저는 이동평균선을 볼 때 이탈을 좀 많이 보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첫 이탈입니다. 해당 이동평균선을 처음으로 이탈할 때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다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는 경우의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런 종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크게 급등한 CCS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이 종목에서도 차트에 대한 특성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쭉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음봉이 떨어지면서 이 11선과 5일선을 처음 이탈하고요. 그 다음에 21선을 처음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쭉 급등합니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제 21선을 처음 이탈 이후에 다시 급등하는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는 21선을 이탈을 했지만 제대로 된 반등이 별로 안 나오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이탈이라서 그럽니다. 원래 첫 번째 이탈 때가 확률이 더 높아요. 두 번째 이탈보다. 그래서 두 번째 이탈에서는 제대로 된 반등이 잘 안 나오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란색 선이 61선이거든요. 61선을 한번 종가상 이탈합니다. 보이시죠? 자, 보세요. 61선을 종가상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21선을 한번 이탈하고 나서 반등 나왔고 그 다음 21선 이탈할 때는 좀 반등이 좀 약하게 나왔고 61선 이탈하고 나서 반등이 또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종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 61선 그 다음 또 이탈했거든요. 또 이탈했을 때 반등이 약하죠. 반등이 약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이 종목이 121선을 이탈합니다. 121선을 처음으로 이탈했어요. 121선을 처음으로 이탈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바로 주가는 반등 쭉 하면서 급등을 쫙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파동, 새로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11선 이탈하고요. 11선 이탈하고 나서 반등 나왔다가 21선을 처음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반등 나오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성을 보시면 바로바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아, 이놈은 21선 이탈하면 첫 이탈하면 급반등하고 61선 이탈하면 급반등하고 121선을 이탈하면 또 크게 반등을 합니다. 보이시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왔을 때 또 이제 121선 말고 21선을 또 이탈하고 나서 다시 이제 반등 나오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성델타테크. 신성델타테크도 비슷한 이제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 급등한 종목들에는 비슷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통점을 찾고 정형화시켜서 공식화를 하고 나만의 기법을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5일선과 11선을 지지받으면서 쭉 올랐다가요. 5일선 이탈했다가 한번 반등 나왔다가 21선 이탈 후 반등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더 반등 나오죠. 그 다음에 61선을 또 이탈했다가 그 다음에 쭉 반등 나오죠. 이렇게 21선 이탈하고 나서 쭉 올라갔어요. 그 다음 뭐 21선 지지를 뭐 기대하니 뭐하니 이런 것들 다 안 맞다고요. 안 맞아요. 보세요. 21선 이제 지지를 받지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탈 나오잖아요. 이탈 나오고 그 다음에 61선까지 이탈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왜? 보세요. 21선을 한번 처음으로 이탈했죠? 그럼 반등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1선 이탈할 차례란 말이에요. 61선 이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1선 처음 이탈했을 때 언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인지, 언제가 정확한 매수 타이밍인지 이런 걸 보면 되는 거고요. 61선 이탈할 때 61선 이탈 이후에 언제가 정확한 매수 타이밍인지 이런 걸 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걸 보기 전에 차트의 전반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요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아, 차트는 요렇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보세요. 61선까지 반등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또 121선을 이탈하죠. 처음으로. 여긴 121선 이탈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21선 이탈하고 나서 주가 미치도록 올라가죠. 보이십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미치도록 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급등한 종목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느낀 게 있을 겁니다. CCS와
신성 델타테크의 공통점 뭐예요? 눈치를 채신 분들 있을 건데 보세요. CCS 같은 경우에서도 121선을 처음으로 이탈하고 나서 올라가면서 61선을 돌파하면서 쭉 급등 나왔죠. 잘 보세요. 그 전에 이 종목이 61선 이탈했다가 반등 나왔죠. 그 다음 61선 이탈했다가 61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21선 이탈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동안 저항 받았던 61선을 딱 돌파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 그 다음부터 미치도록 이렇게 오른다. 근데 신성 델타테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61선을 계속 돌파를 못하죠. 그러다가 121선을 이탈하고 나서 처음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 61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 밑으로 날아가죠.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 나가고 그 공통점들이 다른 종목에도 적용이 되는지 계속 적용을 해보면 하나씩 자신의 기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제자분들은 CCS 아마 121선을 이탈하고 나서 이럴 때가 우리의 매수 타임이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쭉 급등했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동평균선 첫 이탈 패턴을 한번 이것도 한번 첨가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은 21선 이탈하고 급등하고, 어떤 종목은 11선 이탈하고 급등하고, 어떤 종목은 61선 이탈하고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하냐면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급등했을 때, 이 종목이 급등했을 때 어떤 식으로 올라갔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 CCS 올라갔다가 11선 이탈 후 급등하고, 21선 이탈 후 반등하고, 61선 이탈 후 반등하고, 그러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쭉 올라가고, 그 다음 121선 이탈 이후에 또 반등하죠. 121선 이탈 이후에 또 떨어지다가 또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에 이제 이런 큰 흐름을 알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11선 이탈, 첫 이탈, 21선 첫 이탈, 61선 첫 이탈, 120선 첫 이탈, 다 반등 나오잖아요. 이렇게 반등이 조금씩 다 나옵니다. 이렇게 반등 나오죠. 이런 것들 참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좀 오래전 그런 내용이긴 이제 하지만, 오래전 차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성 ST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갔다가 상한가치도 안 치면서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쭉 떨어지고 나서 11선을 첫 이탈하고 나서 한번 반등하죠. 윗골이 달았지만 반등하죠. 그 다음에 이제 21선을 이탈하죠. 21선 첫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반등합니다. 보이시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이탈하고 나서 이럴 때 언제 매수 타임을 잡을 것인가, 언제가 정확한 매수 타임인 것인가, 이것만 알면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신성 ST 우리 제자분들은 이럴 때 매수 타임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21선 이탈, 첫 이탈과 우리의 패턴을 같이 본다면 조금 더 확률이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시노펙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 급등했다가 한번 쭉 눌림목 나왔다가 21선도 이탈하고 61선도 이탈하고 120선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1선 또 이탈하고 나서 또 재급등,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신만의 기법이 다 있겠지만 전 눌림목 매매를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종목도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었고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돌파 매매가 잘못됐다, 눌림목 매매가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고 싶고 급하게 매매하는 게 싫거든요. 이 재료가 무엇인지, 이 기업이 무엇인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조금 더 확실한 감정을 가지고 매매하고 싶어서 저는 눌림목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지, 뭐 돌파 매매가 잘못됐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돌파 매매 했을 때는 저는 좀 급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이거 재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고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당장에 올라가니까 막 급하게 사고, 근데 이제 그건 윗골에 달고 쭉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돌파 매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올랐던 종목들이 눌림목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턴과 그런 기업과 그런 재료라면 그런 종목들을 천천히 모아가는 형식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의 매매는 조금 시간이 살짝 걸릴 수 있지만 안정적인 그런 매매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달에는 좀 이제 매도를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1월 달에는 손절도 치기도 하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도 매매했는데
또 9월달, 10월달 이럴 때 있잖아요. 9월부터 했는데 9월달 매매 안 했죠. 10월달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9월달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매수만 했다는 거예요. 매수하고 10월달까지 거의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 10월달에 조금씩 매도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매를 좀 자주 할 때는 좀 자주 하지만 매매를 또 안 할 때는 또 안 하고 모아가기만 하는 그런 형식으로도 매매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매매를 좀 가지고 좀 마음이 편하다, 좋다, 좀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이런 기술을 공식화하고 정형화하기까지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좀 저의 자식과 같은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영스쿨 3기를 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자식과 같은 이 기술을 아무한테나 풀어주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엔 진짜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강의 기간 중에 환불 안 하고 끝까지 다 듣고 제 기술 다 알고 나서 몇 개월 지났는데 자신이 좀 해봐도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환불해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그런 올챙이 시절 생각도 못하고 저한테 배운 기법으로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 공부도 크게 별로 안 하고 시장 대비 더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은 피해자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기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게 싫어서 저를 까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가르치고 싶지 않으니 인성이 좋지 않은 분들은 절대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스쿨 3기 강의를 고민하시는 분들 수강 이후에 1강만 딱 들어보세요. 제 강의가 수준이 떨어지는 강의인지 1강만 들어봐도 바로 압니다. 만약 1강 들었는데 별로다, 그럼 바로 환불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제자는 스승한테 배울 때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제 실력에 의심이 들었다면 바로 환불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스쿨 3기에 대한 모집 기간은 3월 22일까지이고 4월 1일부터 강의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차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